아침 먹으면서 면접 준비할게요. 면접 룩은 그냥 깔끔하게 브이넥 검정 니트 입었고요. 안녕하세요. 앞서 보신 영상들은 제가 혹시 몰라서 찍어두긴 했는데 사실 인터뷰 끝나자마자 바로 삭제했거든요. 인터뷰 정말 못 봐서 결과 나올 때까지 한 2주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정말 지난 2주 동안 거의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정말 믿을 수 없게도 어제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떨어졌으면은 이런 거 당연히 안 찍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붙었으니까 지원 과정부터 인터뷰 준비, 인터뷰 후기, 제 개인적인 경험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지원 과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널싱 엑스턴십은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우리 엑스턴 뽑는다 이렇게 공고를 올리면 학교에서 그거를 학생들한테 알려줘요. 지원할 사람은 해라 이거죠. 의무는 아니고요. 저처럼 경력 없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죠. 이게 병원에서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학교 학생들도 지원을 해요. 같은 포지션을 두고 여러 학교에서 경쟁을 하는 거죠. 제가 지원한 엑스턴십은 엑스턴십 시작일 기준으로 반년도 더 전에 공고가 올라와서 서류 접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제 경우에는 이력서 내고 성적표 내고 면접 이게 끝이었어요. 이력서는 정말 딱 이력사항만 적어낼 수 있는 그런 이력서였고요. 이제 이름, 연락처, 학교, 경력, 군 복무 여부 이런 거 적고 그다음에 선호하는 병원 로케이션이나 부서 이런 거 이제 선택하는 게 끝이었어요. 물론 이거는 선택일 뿐 무조건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남들과 차별화되는 자신의 강점을 묻는 서술식 질문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칸도 막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의뢰 볼 수 있는 그런 이력서처럼 자기소개, 지원 동기, 강점, 단점, 극복 사례 뭐 힘들었던 기억 이런 거에 대해서 적어야 되는 거는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막막했어요. 제가 지금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다는 거 말고는 쓸 게 도무지 없는 거예요. 저희 학교만 해도 LPN, PCT, CNA, EMT, 스크럽텍 등등등 정말 병원 경험 있는 친구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나마 한 가지 쓸만한 거는 제가 학교를 다니기 전에 미국에서 사무직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요. 물론 한인회사였고 영어 쓸 일이 적었고 저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었지만 사실상 그날그날 시키는 거 다 하는 거의 반 노예. 아무튼 그걸 적었어요. 일했던 기간, 직무, 제 직책, 업무 스킬, 그리고 레퍼런스 체크용 연락처. 이 연락처 적는 것 때문에 진짜 저 막 몇 년간 연락도 안 한 그런 분께 연락을 해가지고 막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막 하면서 정말 어렵게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오케이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그걸 바탕으로 저는 이제 강점을 적었어요. 참고로 강점을 적기 전에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병원 소개란에 이제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밸류가 어떤 건지 읽어보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거기에 맞춰 적는 게 좋아요. 저는 강점 3개 적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회사에서 일하면서 책임감, 커뮤니케이션, 멀티태스킹 등등등을 익혔다. 물론 메디컬 쪽은 아니지만 간호필드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스킬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적었어요. 누가 어디서 뭘 했더니 이 정도는 포장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냥 그 정도?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cultural sensitivity.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간호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 텐데 간호 쪽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미국은 다문화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환자 개개인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침 그 병원 소개란에도 관련 키워드가 있어서 저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으로서 다양한 문화에 좀 더 이제 예민하게 접근하고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이쪽 동네가 좀 이민자 비율이 적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저만의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은 완전히 개인적인 건데 제가 작년에 다리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간호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환자를 체크하고 약이나 그런 거 이제 교육해 주시고 다른 전문가들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협업하는 모습을 목격을 했어요. 이제 환자 입장을 더욱 잘 고려할 수 있고 간호학생으로서 내 경험을
거기에 적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구구절절 지금 설명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강점 하나당 한 최대 3문장? 그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배움이 빠르다, 아니면은 기존에 이런 경력이 있다, 아니면 어떤 친구는 자신은 좀 이제 압박감 있는 상황에서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런 걸 썼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ER이랑 ICU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라 이제 그런 강점이 확실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강점 부분이 얼마나 고려가 됐는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아무튼 강점을 쓰신다면 병원 홈페이지를 꼭 한번 확인하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면접 준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면접 준비는 다들 뭐 아시겠지만 예상 질문 뽑아서 대답 정리하고 계속 반복해서 이제 읽으면서 연습을 하잖아요. 저도 똑같이 했고요. 예상 질문은 처음에 이제 제가 생각나는 거, 뭐 자기소개, 왜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이런 거 막 이것저것 한번 적어보고 또 구글에 검색해서 나오는 질문들 추가해서 저만의 그런 면접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구글에 널싱 스튜던트 엑스턴십 인터뷰 검색하면은 레딧에 면접 후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저 많이 참고했고 도움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답변을 달달 외우면은 이거를 이제 외워서 써먹다가 내가 당황을 해가지고 말문이 막히면 안 되니까 이제 같은 내용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건지 그거에 대한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면접 예상 질문과 답변들을 가지고 혼자 제가 집에 있거나 뭐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그런 시간에 계속 연습했어요. 막 차 타고 가면서도 계속 뭔가 영어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면접, 상상 면접을 보면서. 그래서 같은 질문을 두고도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해보고 어느 날은 저렇게 말해보고 하면서 제가 제 입에 좀 더 잘 착 달라붙는 그런 표현들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후기입니다. 일단 지금 생각해도 막 심장이 뛸 정도로 엄청 긴장을 했었는데 줌으로 보는 면접이었고요. 면접관이 한 5명 정도 있었어요. 말하는 사람은 혼자인데 이제 그 면접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면접자가 저 혼자가 아닌 거예요. 면접자가 저 포함 4명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줌 들어가서 면접을 시작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저는 1대 다 면접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좀 내가 대답을 할 때 남 눈치 안 보고 막 너스레도 막 떨어보고 오바 쌈바 하면서 막 농담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좀 이 어색한 분위기도 좀 깨보고 싶고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막 환상의 똥꼬.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최악인 거는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학교 저희 코호트에 저랑 안 친한 그런 애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생판남이랑 얘기하는 게 차라리 편하지 애매하게 아는 사이고 애매하게 인사만 하는 사이면은 그게 막 더 어색한 거. 그래서 막 제가 그 면접용 멘트를 막 오버해서 말하는 거를 걔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막 창피하고 어색하고 눈치 보이고. 근데 하필 첫 번째 질문에 첫 번째 타자가 저였어요. 거기서 막 진짜 멘탈 와르르. 우선 면접은 이제 4명에게 동일하게 4개의 질문을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이었고요. 대답에 대한 추가 질문 없이 그냥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너 순서대로 대답을 하고 다 대답하면은 이제 넘어가서 다음 질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면접 자체가 막 압박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제 멘탈이.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자기소개와 왜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얘기하시오. 이거는 사실 평이한 질문이죠. 누구나 준비하는 질문이고 저도 준비를 했고요. 근데 이게 사실상 한 질문이지만 2가지를 대답하는 거잖아요. 자기소개, 그 다음에 왜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근데 저는 이거를 따로 준비했는데 이걸 합쳐서 얼마나 길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간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이제 막 그 시작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난 나만의 서사가 있었어. 근데 이거를 자기소개랑 같이 말하라니까 막 이거를 정말 다 얘기해야 되나? 얼마나 얘기해야 되지? 막 이걸 고민하다가 하다가 그냥 앞뒤를 자르고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 저는 이미 거의 막 기분이 바닥을 내려갔죠. 제 뒤에 학생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본인이 준비한 거를 정말 다 잘 얘기하더라고요. 제 기분이 정말 어땠겠어요. 끔찍 그 자체. 다행인 거는 2번째 질문부터는 이제 순서가 섞여가서 그나마 그게 다행이었어요. 2번째 질문, 간호학생으로서의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인가요? 이거도 질문은 사실 누구나 준비하는 그런 평이한 질문이죠. 저는 2가지 생각했었는데 하나는 경험 부족,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언어 부족. 근데 저는 이제 2번째 언어 부족을 골랐어요. 이건 이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대답이잖아요. 일단 저는 뭐 발음이나 그런 게
누가 봐도 얘는 다른 나라에서 온 애야. 얘는 여기 애가 아니야. 그니까 내가 좀 발음이 구리거나 틀리게 말해도 약간 좀 이해를 하고 적당히 넘어가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이제 영어로 인터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내 가장 큰 약점이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진짜 극복을 좀 했고, 지금 내가 이렇게 실력이 향상이 돼서 영어로 말을 하고 있잖아? 영어 하는 나를 봐. 이런 느낌으로다가 보통 단점을 얘기할 때 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단점이 있지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 입으로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그들도 얘 그래도 좀 알아듣고 대답을 하네? 노력했나 본데? 하고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골랐습니다.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은 병원에서 좀 힘든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제가 전날 밤에 레딧에서 봤던 질문이라 제가 다행히 준비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힘든 환자라는 말은 큰 병에 걸려서 치료가 힘든 환자라는 말이 아니라 막 소리 지르고 말 함부로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진상,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 대처 능력이나 대처 방법을 묻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저 포함 4명이 다 그들의 말을 잘 들어준다라는 공통적인 대답을 했고요. 메인 대답에 이제 좀 각자 양념을 더해줄 그런 설명들을 다들 추가로 조금씩 얘기를 했어요. 뭐 그들도 힘든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뭐 그런 거? 저는 뭐라고 추가를 했냐면, 그들이 화가 난 이유는 자신들의 말을 병원에서 이제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고, 그래서 좀 적극적인 액티브 리스닝, 적극적으로 들으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간호사로서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힘든 환자를 만나고 집에 돌아가서 내 스스로의 감정을 돌보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들의 태도를 이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이제 까먹어가지고 막 입을 절어버린 거예요. 막 버벅대면서 막 셀프 케어 어쩌고 막 이러는데 진짜 막 거기서도 막 진짜 울고 싶었어. 마지막 질문은 간호 학생과 신입 간호사로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여기에 책임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학생 때는 간호사를 따라다니며 이제 스스로 큰 책임을 지지 않지만, 간호사가 되면은 내 환자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다들 비슷하게 말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준비한 질문은 아니었고, 다행히 제가 첫 타자가 아니어가지고 남의 대답도 주워 듣고 짧게 뭐 이렇게 저렇게 머리도 굴려보면서 급하게 만들어낸 대답이라 뻔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뭐 뻔하지만 무난한 그런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끝으로 혹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근데 처음에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무슨 말 한지를 제가 막 통으로 놓친 거예요. 근데 하필 또 제가 첫 타자였어요, 그 마지막 질문에. 그래서 제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 궁금한 거 없으면 안 물어봐도 돼, 이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거 우리한테 질문하라고 한 거구나, 그때 알게 돼가지고. 저는 이제 병원에서 엑스턴들한테 기대하는 밸류가 있는지 물어봤고, 또 다른 학생들은 이제 엑스턴십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니면은 근무 관련해서 이런저런 것들 물어봤어요. 근데 면접관들이 그 엑스턴십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학생의 질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면접이 끝났고요. 이메일로 합격 연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미국이 라스트 네임 이니셜 순서대로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또 성이 Y여가지고 정말 마지막이 돼가지고나 대답을 좀 들은 것 같아요. 친구들은 막 나 이메일 받았어, 나 붙었어, 나도 오늘 받았어 하는데, 나는 막 나 못 받았는데? 이러고 있다가 정말 마지막에 받은 거라 정말 울고 싶었어요. 정말 울 뻔했어요. 일단은 합격 소식만 받았고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알려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직 기다리고 있고, 엑스턴십은 이번 방학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 때 2달간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하는 실습을 잘 배워가지고 여름에 써먹을 수 있도록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면접 과정이랑 후기를 얘기해봤고요. 사실 지금도 믿을 수가 없어서 거의 막 한 2-3시간에 한 번씩 이메일을 읽고 또 읽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너싱 스쿨 다니고 계시고 엑스턴십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그리고 그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화이팅!